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쫙 이뤘는데 그 기쁨은 잠깐이고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이 확 밀려오는 그런 경험이요. 이상하죠? 더 많이 가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게 바로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행복의 역설인데요. 오늘 이 문제의 해결책을 좀 의외의 곳, 바로 불교 철학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삶의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 상자를 같이 한번 열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지 행복의 역설을 파헤쳐 보고요. 둘째,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된 접근법을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해결책으로 부처의 도구함을 열어볼 거고요. 넷째, 이걸 어떻게 일상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행복의 역설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더 큰 성공이 종종 더 큰 불안을 가져올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승진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걸 이뤘는데 왜 마음은 더 공허하고 불안해지는 걸까요? 마치 끝나지 않는 쳇바퀴를 계속 달리는 기분이랄까요? 이 익숙한 번아웃과 불만족, 도대체 근본 원인은 뭘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줬기 위해 쓰고 있는 삶의 운영체제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신호인 거죠. 바로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잘못된 접근법을 보세요. 그냥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강하게 바라기만 하죠. 그러다 뜻대로 안 되면 바로 좌절하고요. 심지어 내 행동은 그 바람과 전혀 따로 놀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이 불교적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아니라 조건을 설계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행동도 딱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토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모든 생각의 전환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보라. 제발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게 아니라 시험에 붙을 수밖에 없는 조건, 그러니까 나의 공부 습관이나 건강, 시간 관리 같은 것들을 설계하라는 거죠. 힘의 중심을 외부의 온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의 설계로 가져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조건을 설계하려면 우리한테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바로 부처의 도구함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걱정 마세요. 어려운 종교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정리하는데 아주 유용한 세 가지 실용적인 멘탈 도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색입니다. 여기서 색은 개념이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팀장이라는 직함은 내 존재 자체가 아니라 팀을 잘 이끌기 위해 잠시 사용하는 기능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도구를 나 자신이랑 똑같이 여기면서 집착하곤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그저 상황에 따라 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일시적인 도구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공입니다. 이건 뭐랄까, 정신적인 리셋 버튼 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에 꽉 막혀서 이건 무조건 이래야 해 하는 낡은 생각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이 공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모든 고정관념이 잠시 싹 비워지면서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도구죠.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르마라고 해서 무슨 착한 일, 나쁜 일 점수 매기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업은 그냥 조건들의 총합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비가 온다? 이건 내가 착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저기압, 습도, 온도 같은 수많은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일 뿐이죠. 즉 세상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원인과 조건들의 네트워크로 파악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두라는 아주 현실적인 가이드인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입니다.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있어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서랍에 넣어두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 색공업이라는 도구들을 추상적인 개념에서 꺼내서 우리 일상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7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이 나와 있는데요. 1번, 팀장이나 좋은 평판 같은 명칭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2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냉정하게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번, 결과를 빌기보다 결과를 만드는 행동 목록을 만들고요. 특히 5번, 수입의 일부를 번아웃 방지를 위한 회복 예산으로 따로 떼어놓는 건 정말 현실적인 팁이죠. 마지막 7번, 나만의 리셋 규칙을 정해두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추상적인 철학을 구체적인 내 삶의 행동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냥 열심히 하자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첫 30일 동안은 매일 5분 호흡하기처럼 아주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고요. 90일 차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회복 예산을 직접 설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연간 보고서를 쓰면서 이 모든 걸 지속 가능한 나만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 끝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조금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목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근본적인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날씨가 맑든 폭풍우가 치든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좀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같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견뎌낼 수 있는 삶의 견고와 시스템, 즉 깊은 뿌리를 만드는 것으로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변할 겁니다. 외부 상황 하나하나에 기뻤다 슬펐다 감정 소모하는 대신에 내면의 안정감을 쭉 유지하게 되죠. 어떤 게임에서 이기든 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전체의 퀄리티는 꾸준히 좋아지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진정한 행복이란 바람을 조건의 설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막연한 소망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힘. 어쩌면 그게 진짜 행복의 열쇠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위해 어떤 작은 조건을 설계하기 시작하시겠어요?